여러분 반갑습니다. 내 인생에서 원불교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원불교를 만나 마음의 평화를 찾았고 원불교를 알리고 공부한 지 반백년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뜨거운 열정을 가슴에 품고 대종사님의 경륜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죠. 인생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기도의 삶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진주교당 공산 김법선교도 초대했습니다. 공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사님 멀리 진주에서 오셨습니다. 예, 오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죠? 예. 진주하면 어떻습니까? 진주 남강이 떠오르기도 하고 특별한 교육도시란 생각도 드는데 진주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진주는 이제 교육 도시지만은 예술의 도시고 촉순루가 있고 그 백두대간으로 해가지고 네. 덕유산으로 해가지고 항매산, 자굴산으로 해가지고 네. 이 대봉산, 비봉산이 깎으려가지고 풍수학적으로도 네. 아주 이 좋은 네. 고향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인물도 많이 네. 나고 청담 스님,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나고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난다고 네. 또 그렇게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특별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또 공사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서 진주가 예술 문화의 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술 문화의 도시에 걸맞게 우리 공사님도 일찍이 문단에 등단을 해서 네. 또 매달 특별한 시를 게재하고도 있습니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공사님이 게재하고 있는 시 가운데에 어머니라는 시를 몇 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고요하고 쓸쓸합니다. 인자하고 명민하신 우리 어머니, 숱한 세월의 흔적, 청아한 검은 눈동자 속에는 너그러운 사랑의 온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 이 시는 상을 받으시기도 했고 또 이 지역의 신문에도 계속 게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2016년대 동인문학상을 받았고 금년 5월 달에 진주시가 발행하는 촉순루 월간지가 있습니다. 네. 한 5만 부 이상 발행되는데 거기에 실려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합신문에도 내용이 좋다 해가지고 같이 실렸습니다. 그렇군요. 어머니는 정말 언제 어디서 들어도 그럼요. 포근하고 따뜻한 우리의 영원한 그런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이 시를 쓰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애잔한 그 어머니를 여의고 느끼는 감사함이 묻어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어머니 사업이 한창 어려웠을 때 어머님이 지리산 가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런데 우연하게 어머니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기도가 대단하시구나 하는 걸 내가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정성, 자녀를 향한 따뜻한 마음, 극한 사랑이 아마 뭐 큰 위력으로 또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머니는 열반하셨지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리며 시를 쓴 것이 또 많은 대중이 또 읽혀지고 애독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사님은 일찍이 원불교와 인연을 맺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원불교를 만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됐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기울부를 맡았습니다. 맡아가지고 학생들과 충돌이 잦아가지고 종교를 찾아 헤매는데 각 종교를 다 둘러보고 마지막에 원불교가 하나 있었어요. 평안동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번 가봐야지 해가지고 저녁에 7시 갔더만은 마침 강습회가 무산 장성진 스님 강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월 25, 3월 26일 이틀간. 그냥 25일 날 가서 처처불상 사상불공 법문을 하시는데 귀에 쏙 들어와요. 아이고, 곳곳이 붙이고 상대방이 붙이라 하면은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 제가 입교를 했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그러니까 그 찾아간 곳이 원불교 진주교당이었던 진주교당이었죠. 예. 진주교당에 2학년 때 그랬는데 그래 가고 또 그 교무님이 아이 유아이면은 이제 입교를 하고 났더만은 아이 그 뭐냐면은 설법하시면서 네. 우주의 힘을 얻어야 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설법을 하시더라고. 예. 설법을 하시는데 우주 기운을 힘을 얻으려면은 아침 자성과 기도가 제일이라고 저보고 이 기도를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한 49일 동안 기도를 한번 해보죠 했거든요. 아, 고등학생이. 네,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럼 새벽마다 참석을 했던 거예요? 예? 아침 좌선이나 아침 좌선 아침 뭐 49일 동안 기도를 네. 하는데 네. 아이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은 학생회 발기하면서 학생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보라 그러대요. 네. 뭐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학생회가 결성되기 되지 안 했을 이전이었군요. 때죠. 네. 그래서 기도를 한 49일 마치고 나서 이제 학생회를 발기를 했어요. 네. 학생회를 하면서 많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모여야 될 거. 제가 마침 그때 기후를 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 다니면서 각 학급에다가 원불교 학생회에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이지 부처님이 되는 이런 모임이 있으니까 네. 좋은 법문 듣고 한번 놓아보시라고 1학년, 3학년 다 다니니까 네. 그 학생들이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한번 놓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완전히 저 원불교에 빠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진주고등학교 동문회에 참석을 한번 했어요. 네. 참석을 했더만 후배 한 사람이 오더만은 아이고 법서지 반갑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을 내 본명을 어떻게 아십니까 했더니 네. 사실은 선배님이 50년 전에 말이지 각 밤마다 다니면서 네. 원불교 놓으시라고 그래서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도 저분이 진실되게 이야기를 해서 한번 원불교에 가봤더니 네. 그 내용이 이렇게 않고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되고 부산에서 지금 교도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진주 출신이면서 같은 학교를 다른 데서 다녔던 분이. 네.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 아주 반갑다고 네. 잘 하시라고 네. 이렇게 그래서 아주 그래도 저는 이제 무심코 이렇게 다녔지만은 네. 그런 분들이 한 번씩 나타나니까 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반갑고 보람이 있었을 것 보람이 같아요. 있죠. 네, 그렇군요. 예. 그렇게 고등학생이 아직 학생회 결성도 안 된 교당에 찾아갔다가 법문을 듣고 또 감화를 받고 학생회 결성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참 학생이 공부하기도 어려울 때에 새벽마다 좌선님의 기도에 참여했을 때는 그 집념이나 각오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에 왜냐면은 평안동에 우리 교당이 진주교당이 네. 아주 초창에서 용암에서 이질 교무님이라고 갑 하나 들고 왔었어요. 제가 이제 가보니까 항상 목탁 소리가 나고 아주 고요하고 해서 제가 이왕이면은 저도 같이 좀 마음을 좀 키우기 위해서 네. 기도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계속 다녔어요. 계속 교당에 인연이 있었던가 봐요. 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교당으로 인도하고 이제 드디어 학생회가 결성이 돼요. 결성이 됐죠. 예, 그 학생회 활동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매주 한 3, 40명의 학생들이 북적북적 했고요. 예. 또 한 7, 8명 정도는 저하고 동참이 돼가지고 아침에 자선을 같이 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선을 하고 네. 또 교당 주위에 청소도 하고 네. 또 어쩔 때는 총순로 가서 청소 봉사도 한번 하고 예. 그렇게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진주교당 학생이 아주 싱싱했군요 그 당시에. 교무님이 얼마나 정말 든든했을까. 교도들은 몇 명 안 됐어요. 안 됐는데 학생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네. 이제 교무님이 힘이 났었죠. 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진주교당 학생의 결성이 예. 우리 공사님으로부터 비롯이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 학생들이 예를 들어 총부 방문이라든가 뭐 이런 또 특별한 행사도 있었나요? 어땠습니까? 예, 이제 그 학생부패도 참석을 했고 제가 이 청년회 하게 된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학생에 이어서 청년회까지 결성을 하신 청년회를 거예요. 했는데 네. 하게 된 동기가 이제 그 고등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그 남궁순봉 부교무님이 있었어요. 네. 아, 지금 칠레교당에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부교무님이 저보고 한국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처님을 하면 안 비울 것이냐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동타원 저 김희성 교무님 보고 제가 비용을 드릴 테니 부처님 비우러 한 갑시다 그랬어요. 네. 신도안에 제가 대산종무사님을 비웠고 사실은 어디가 부처님인가 싶어서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보고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네. 이리 쳐다보고 저리 쳐다봤더니 대산종사님 불러시가지고 제가 이 성경신 법문을 글씨 족자하며 주시더라고요. 성경신 법문. 예. 평생을 이렇게 정성과 믿음으로 말이냐 네. 하면은 뭐 탈이 없을 것이다 해가지고 법문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내려주시는데 그 법문을 이제 받고 네. 참 교단에 감상도 했습니다만은 네. 그 얼마 후에 제가 이 친구들 6명을 데리고 청년회를 총부로 갔었어요. 예. 중앙 총부에 6명 친구들 데리고 가는데 그 수많은 대중에서 대산종무사님께서 법성이 왔어 이리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가서 그 많은 대중에서 사진을 네. 찍고 손을 잡고 막 이래 하니까 네. 친구들이 말이죠 이게 웬일이냐고 막 이제 부러워가지고 네. 막 그렇게 대단하다고 친구들이 막 그래요. 우리 공사님은 어깨가 막 펴졌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바로 제가 지금 청년회 결성을 했습니다. 네. 청년회 결성을 했더니 친구들 대학생 이런 애들이 말이죠. 한 30-40명이 계속 몰려왔어요. 교당으로? 예, 교당에.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진주성 안에 네. 교당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봉사활동 한 기억이 학예 여름 봉사활동 한 기억이 남아요. 청년들이? 네, 청년들이 그 법회를 보면서 한번 여름에 학예 봉사활동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네. 교대생 경상대학 농전일이 해가지고 한 25명 정도 지금은 진주시입니다만 그 당시 진장군이었습니다. 진성면에 가서 교실도 이제 빌리고 프랭카드도 걸어놓고 또 군수님도 만나고 해가지고 농약도 지원받고 해가지고 네. 농약 살포도 해주고 농촌 봉사활동을 갖다가 아주 4박 5일 했는데 예. 주민들이 면민들이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네. 반응이 좋고 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중앙청년 대회가 있었어요. 네. 활동 대회가 있었는데 진주 청년회가 회원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전국 청년회 우수상을 받은 기억이 남아요. 그래요. 예. 예. 청년이 결성돼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렇게 얼마 되지 또 총무에서 큰 상을 받으셨네요. 예, 큰 상을 또 받고 예. 그리고 또 중앙 청년회 감사를 좀 했거든요. 네. 감사를 한 6년 이상 했어요. 오랜 기간에 하셨네요. 예, 올해 한 8년 내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감사를 했는데 그 김팔근 교수님이 그 당시에 중앙청년회 회장님이었습니다. 네. 김팔근 교수님을 이제 김팔근 교수님과 고대 최동희 교수를 모시고 진주 그 문화예술회관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1000여 명의 진주 시민과 함께
물질이 개벽되어 정신을 개벽하자는 사상 강연회를 한번 성대하게 우리 개최한 것이 개교표를 내걸고 예. 강연회를 하셨어요. 예, 사상 네. 강연회를 한번 아주 성대하게 한번 했습니다. 그게 아주 그 네. 인상에 아주 남아요. 청년 그 활동을 그래도 뭐 네. 한번 보여주기니까요. 예. 진주교당 청년회가 중심이 돼서 그런 사상 강연회를 펼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광대 교수님이나 예. 또 고려대 교수님을 예, 모시고 네. 그렇게 학창 시절 또 청년 시절에 큰 행사를 준비할 때는 아마 많은 준비와 노력과 정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또 과연 이 진주 시민들을 많은 분들을 모시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좀 의문도 들고 그랬을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좀 전해주세요. 당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네. 이제 그 경상대학교 서영배 교수님이 계셨고 또 저 뭐냐면은 교대는 또 노유란 또 학장님 노유란 또 계시고 이래가지고 원불교 교도 교수인분들이 좀 교도 계셨군요. 교수님이 계셨죠. 네. 그러니까 그게 또 도움이 많이 되고 네. 그것도 뭐 우리 청년들이 그걸 한다고 하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협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예. 왜냐하면 그 매주에 그 서임배 총장님이 놓아서 지도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예. 해가지고 그래도 뭐 꾸준히 네. 교도들 봐도 오히려 뭐 대학생들이 좀 바글바글 했었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살아나는 그런 교당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특히 그렇게 사상 강연회에 우리 개교표를 내걸고 했을 때 그 참석한 분들의 아마 그 진주에서는 그런 특별한 강연회는 처음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호응이 어떠셨어요? 호응이 이제 그 고려대 이제 최 교수가 온다 하니까 예, 최희공 박사님이죠? 저 최동희 교수님이시라고 철학 박사인데 예. 유명한 분이었어요. 네. 이게 그 고대 동문회고 또 뭐 이 왜냐면 지역에 이제 그 인식이 좀 지식인들이 다 참여, 교수들이고 다 참석을 한 거죠. 네. 김팔군 교수님하고 같이 두 분이 좀 쟁쟁한 분들이 와서 뭐 프랭카드도 많이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프랭카드도 붙이고 제가 기억하는 데는 사상 강연에서 마이크가 대고 있잖아요. 차 하나 빌려가지고 이런 돌면서 돌면서 홍보를 하셨군요. 모레 이런 거 뭐 그 사상 강연에 진주시분 다 오십시오 하고 막 한 이틀로 이 방송을 한 일이 있어요. 진주 시내가 떠들썩하게 하도록 홍보를 하셨네요. 예, 그렇게 홍보를 한 결과에 한 1,200명 왔었어요. 1,200여명. 예, 아주 굉장한 뭐, 숫자네요. 아주 그래도 그 홍보 작전이 포스트가 괜찮았어요. 네, 공사님이 직접 마이크 대고 아니 마이크 대가 돌면서. 제가 뭐 이런 사상 강연에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그때 그 심경이 어떤 심경이었어요? 심경이 아주 가슴이 벅찼죠. 왜냐하면은 우리 대종사님 그 이 법을 전한다 하니까 사명감도 있고 아주 그 최동희 교수님 두 분들이 연사도 원불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왔었어요. 아주 물질을 개발해서 정신을 개발하기 이것이 바로 새 시대 새 기운이고 할 일이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상이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역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정말 그때 큰 어떤 우리 청년들의 활동이고 경험이고 예, 또 우리 원불교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홍보 활동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당시 청년회를 활발하게 함께 했던 우리 법우 동지들이 뭐 지금은 또 곳곳에서 교당에서 또 큰 주인 역할들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까 싶네요. 지금 그 서쪽 교당의 강정대님이라고 그 당시 지금 서쪽 교당 부부가 교도회장을 갖다가 6년간 했어요. 또 그리고 그 분당교당에 박준덕 님이라고 그 부회장도 뭐냐면은 몇 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고 또 고성고당에 경남 교성고당에 뭐 교대 서종현이라고 우리 같이 봉사활동하고 다 그랬거든. 세 친구 다 봉사활동을 농촌에서 같이 농촌 봉사를 같이 한 친구들인데 이거 보니까 고성교당 교도회장도 하고 또 경남교구 원덕회장까지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뭐 현재 지금 동진주 회장이 다 우리 후배고
또 지금 현재 진주교당 교도회장이 이재원이라고 막 지금도 그것도 뭐 기도하고 네. 저 뭐냐면은 그 아주 뭐 이 진주교당도 전 회장, 부회장 네. 뭐 할 거 없이 전부 진주 학생회 청년회 출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 청년회 출신들이고 학생회 출신들이고 하니까 원덕회도 하고 있는데요. 네. 원덕회도 하고 있는데 원덕회에서 또 기금을 좀 모아가지고 또 그 지구나 이제 그 교구 행사 있을 때 또 좀 뭐 적극적으로 예, 또 뭔가 좀 지원도 좀 교구의 해드리고 일이나 예. 또 뭐 교단적인 큰 예, 일에도 그런 일에 마음 동참해. 합력하는 일에 예, 예. 쉽게 또 응할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그런가 예. 하면 청년 시절에 출판사를 경영하셨다고요. 예, 그리고 출간하는 책에 원불교를 소개하는 내용을 넣어서 전국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는 군사지였습니다만 군경 예비군지였는데 네. 이제 그 매월 발간한 월간지였습니다. 월간지인데 제가 그 당시에 행사하면서 월간지 발행하면서 사실은 그 장준체육관에서 연예인 총출연 시켜가지고 국방부, 문공부, 내무부, 방공연맹, 양지회까지 다 후원받아가지고 그 당시 이행건 군부일본 사승장군의 회장을 모시고 제한군이라 44주년 뭐 그 예비군 창설 4주년 기념 행사를 연예인 총출연 방공연예대전 행사를 한번 한 게 있었어요. 네. 행사를 했는데 그 원불교를 갖다가 그때 행사하면 원불교를 갖다 하면 소개해야 되겠다 싶고 그 잡지에다가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원불교를 한 1면, 2면, 3면, 4면을 갖다가 이제 그 하려를 직접 했어요. 소개를 했으면 소개를 했더니 그 원불교를 모르다가 45년 전이니까 예비군이 원불교 그다음에 회사에 원불교 문의도 전화도 온 일이 있고 그렇게 했어요. 참 그렇게 할 때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아요. 특정 종교를 그렇게 신는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그래도 공사님의 그 뭔가 원불교를 홍보하고 싶고 우리 좋은 법을 널리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녹아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니 이제 저는 그 당시 생각에 원불교 처처불상 사사불공 신앙이 이 앞으로 이 우리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 원불교다 아닌 생각을 했어요. 신념이 확고했군요.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원불교를 무조건 비하하자. 제일 먼저 그 큰 행사 했을 때 원불교 비하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원불교를 홍보할 것인가 늘 그 연말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아주 뭐 그 원광대학도 소개다 하고 원불교 교리면도 뭐 그 원불교 뭐 이모저모를 갖다가 아마 소개를 했더니 그 아마 정부나 다른 데서도 원불교에 아마 조금 알리는 계기가 좀 됐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공사님이 처음 고등학교 때 원불교를 찾아가서 접했던 법문,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 법문을 비롯해서 이런 원불교 법문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공사님 삶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표준을 잡아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어떤 법문들이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 교무님께서 첫 번째 법문이 이 우주에 이게 텅 비어 있지만은 무한한 힘을 가지고 있다. 무한한 에너지가 있는데 무한한 에너지를 자기 몸에 소유를 해야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원만한 생활하고 하려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하면은 우주 힘이 자기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에너지가 들어오고 그 우주의 그 색색도는 기운이 들어와서 앞으로 얼마든지 몸도 건강해지고 이 큰 뜻을 갖다가 펼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질 교부님이
젊은 애 학생 보고 기도를 하라고. 고등학생. 그래서 고등학생에게 저도 네. 이제 평소 조금 그래서 이거 기도를 한번 해보니까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때 한 것이 네. 나중에 인생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사님은 고등학교 때 원불교 입교를 하셔서 학생회를 결성하기도 하고 많은 친구들을 원불교로 인도를 했고요. 그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또 형제들도 원불교로 인도를 하셨어요. 자녀의 말만 믿고 원불교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 당시 어떻게 또 그렇게 교화를 하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간들은 이제 저를 믿고 하기 때문에 입교하라면 다 입교증을 다 냈어요. 그만큼 또 신임이 있는 그런 아들이었군요. 예, 내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막내 동생은 네. 지금 진주교당 그 부회장으로서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오빠로서 든든할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결혼 후에도 사모님을 비롯해서 또 다 이제 원불교와 다 인연이 또 되죠. 집사람도 이제 처음에 이 합창 단원도 하고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애기 놓고 나서는 조금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법회는 그렇지만은 이 기도와 신고는 계속 목탁하면 같이 기도하고 같이 계속 잘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함께 또 기도를 하고 그랬다고요.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5살부터 기도시키 목탁만 들고 다 우닥탁 애들이 일어나더라고요. 5살, 6살, 7, 8, 초등학교 때까지는 무조건 습관적으로 목탁만 치면 쳤다하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공사님이 조속 신고 모시고 그럴 때마다 자녀들이 늘 함께 했군요. 늘 같이 해가지고 앞에 앉아 있고 같이 신고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막내 따님은 또 아주 열심히 또 막내딸은 아주 동아리 회장하면서 원불교 동아리, 원불교 동아리, 대학생 동아리 회장하면서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이번에도 총부에도 그 대학생 그 훈련에도 참석을 하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따님을 볼 때마다 더 뿌듯한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가족이 다 원불교 신앙을 하고 또 함께 좌선도 하고 기도도 하고 법회에 다니면서 가족이 함께 원불교 교도로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늘 그 모든 관심사나 함께 화제가 다 원불교 이야기, 공부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서로 이렇게 원불교 공부를 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좀 전해주시죠. 이제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이제 좀 넓게 바라도 좀 보고 또 상대방이 이제 우리 교도다 보니까 부처님이다 생각하니까 제 자신이 좀 마음이 넓어지는 거죠. 마음이 넓어지고 크게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결혼하신 후에 꾸준히 더 적극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법사님이셨던 그 대산종사님과의 추억도 학창 시절, 청년 시절도 있지만 또 결혼한 이후에도 늘 종법사님을 모시고 함께 추억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사실은 대산종법사님은 20대부터 제가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은 종부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이거는 어떻게 되고 저거는 이거는 이래 하고 저건 저래 해라 이렇게 지도를 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조금만 두 달에 한 번도 자주 갔었어요. 갔는데 갈 때마다 문답 감정 공부를 하셨군요. 감정도 하고 법문도 감정하고 이거 이런 이렇게 해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이 출판사를 마치고 이 종무사님 뵈러 갔더니 네. 기다리고 법선이 와 손을 잡고 송대로 같이 산책을 가자고 그래요. 네, 총부에서. 네, 총부에서 네. 산책을 같이 가면서 제가 종무사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사실은 제가 대한무역진흥공사에서 진행 중인 수출진흥 아이디어뱅크 심사를 내고 왔습니다. 내고 왔는데 내일 모레 심사인데 이것이 심사에 입상을 해야만 다시 사업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다. 예. 청상 좀 신고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내일 모레 지금 좀 올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네. 바로 좀 올려주세요. 했더니 그래 같이 한번 신고를 드리세요. 같이 네. 신고를 한번 올릴 일이 있어요. 네. 그만큼 같이, 아주 간절했군요. 예, 목사님도. 같이 예. 이제 그 신고를 제가 어떻게 드리는가 하고 살짝 종무사님 신고를 어떻게 드리지 하고 살짝 훔쳐봤더니 기도하면서 살짝. 예, 그래서 살짝 봤더니 네. 흩어져 있던 기운이 말이지 대산 종무사님 합작하는 대로 기운이 쫙 응해 오더라고요. 응애하고 아주 그 기운이 천재 기운이 응급하시는 내가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때 느껴 네. 이거 여름은 이 허운 기운을 그냥 주먹에다 놨다 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네. 생각 뭐 되겠다 했는데 과연 그날 합격을 하셨어요. 1위로 입상을 했어요. 그래 내일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예. 각 신문에 신문하고 뭐 이렇게 두드려 나가지고 네. 그것이 나중에 제가 왜냐면 수출을 하는데도 네. 되고 79년도에 그 상평공단에 공장을 지을 때 안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항상 제가 공장 지을 때도 뭐 종무사에 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하고 아무 상관없이 공장도 지어지고 막 2층 짓고 뭐 이래 할 때도 막 그런 도움을 제가 평생 받은 거죠. 그 청년 시절 대산종사님이 성경신 법문을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 정성과 공경과 믿음이 합력이 돼서 아마 공사님의 그 뭔가 열의와 정성이 합해지고 또 어른의 또 기도의 염원이 함께 합해져서 아마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공사님은 스스로 원불교 교도가 됐고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신심공신 공부심을 키워가고 계신데 지금 이렇게 지난 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동안 뭐 여러 고비들도 많았겠지만 그 극복하는데 그 근간에 아마 원불교 신앙과 수행의 힘이 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장 지을 때부터 이 공장 이 법당을 다 만들었어요. 공장에 법당을 만드셨어요. 법당을 이런 상황하고 촛대도 놓고 뭐 이래가지고 법당을 그 포도 공부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공부하자 해가지고 앞에 슬로건을 걸어놓고 법당에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이제 했는데 조원들도 와서 한 번씩 신고를 드리고 그래 하자고. 그렇게 이제 뭐 밤 되면은 한 번씩 교전도 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 가족처럼 이 분위기가 이제 이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조원들도 한 가족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그 직원 중에서 신준순이라고 하나 있었어요. 그 사장님 내일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갈랍니다. 왜요? 그랬더니 이거 재미가 없어서 일을 못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 이 동시에 결혼한다고 자기 돈도 100만 원 보내주고 50만 원 이렇게 보내주고 하니까 영 재미가 없습니다. 그 좋은 일 하시는데 뭔 재미가 없어요. 했더니 사장이 저도 애를 낳았지만은 저도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넌 결혼하는데 돈 보내주는 게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당신 한 달 버린 거는 당신 남편 양보 한번 해주고 남편분은 부인 오늘 한번 해주고 비용은 내가 내릴 테니까 한 달 후에 결혼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들 중에서 저희들도 안 했는데 한 8쌍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살지만 네. 비용이 없고 어려워서 결혼식을 못한 거네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양가 다 오시라 해가지고 합동으로 해드려야 돼. 뭐냐 네 분이 네. 한성 네 분이 이제 네. 그것도 이제 교당에서 내상을 합동 결혼식을 시켜줬어요. 교당에서요. 예. 예. 시켜주고 그 다음에는 공장 2층에서 막 기관장들 다 오시라 해가지고 네. 장군들 막 그때는 교정원장도 오시고 막 이래가지고 2층에서 또 뭐냐면은 내상 합동 결혼식을 시켜줬더니 네. 일도 잘하고 이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네. 가족처럼 참 분위기로 아주 네. 그래서 참 오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 시절 또 학생 시절 처음 받들었던 그 처처불상 법문을 그럼요, 예. 평생 늘 실행에 옮기고 불공하면서 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 조원들도 그냥 부처고 가족이다 생각을 한 거죠. 네. 조원들 가족이고 뭐 상대방도 그래서도 뭐 부처다 이러하니까 마음이 항상 편해요. 마음이 제가 항상 대산종 목사님 첫 본문 있잖아요. 성경신 그걸 제가 평생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아주 뭐 예. 정성과 오로지 내 정성밖에 없다. 내 정성과 네. 그냥 믿음이만 참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네. 이런 생각은 한 거죠. 네, 공사님은 아버님이 한지 만드는 일을 하셨고 공사님도 30년 가까이 제지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공장도 그런 그 제지업 회사 관련된 공장이었던 건가요? 근데 이제 처음에 네. 아버님이 이제 그 종이우산 같은 것을 만들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것을 조명등 사면서 조금 개발하면은 예. 한지도 이제 그 일반 제지도 좀 개발하면은 좀 나중에 큰 사업을 할 수 있겠다, 큰 공장도 이룰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뛰어든 거죠. 그렇군요. 사실 그런 공장 일하고 직장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또 오가고 그러는 곳에 법당을 만들기란 참 쉽지 않은데 늘 어디서나 기도하고 공부하고 또 함께 일하겠다는 그 신념이 공사님의 어떤 표준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일하다 말고도 좀 마음이 좀 하면 법당 가서 잠깐 좌선하고 기도하고 또 챙기고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1979년부터 1997년 한 7, 8년 상병공단에 또는 뭐 90년도부터 또 함양이연 농단제로 2005년도까지 또 전업에서 이제 또 한 2011년까지 이 사람들 공장을 다 했지만 다 법당이 다 있었어요. 법당이 다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2층 법당에서 신고를 드리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렇군요. 이게 다 이루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한 번은 제가 2004년도 함양에서 이제 제지 공장을 할 때인데 그때 마침 기회 고장이 좀 있었어요. 고장이 있고 이래가지고 내일 전기요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돈이 사실은 제가 한 800만원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할 길이 없고 2층에서 무조건 어디 기도만 했어요. 밤새도 기도를 했는데 어디서 돈이 좀 800만 원에 마련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낮에 보니까 어떤 분이 말이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갱산에서 물어서 말이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주세요. 생각금을 800만 원 내놓고 딱 가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제가 이 법신불 인생 주위에 감돌고 있는 저 허공국의 기운은 무섭다, 무서운 절대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야말로 이런 큰 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생장했다는 그 기운, 이 법신불 그 기운이 말이지 어리있는 허공 기운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복을 지어왔던 어떤 그런 선업들이 함께 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고 그러다 보면 참 어려운
경지에 이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늘 우리 원불교 교법 정신대로 살아가면서 잘 극복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습니까? 항상 이제 이런 서문, 이거 참 유무초로 입증치료, 뭐 생사문 그 입증처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일을 얻도록 해서 매일 서운하고 이런 애 잡아서 합해져야만 이런 걸 얻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기도 이제 삼매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한 거죠. 노력을 했는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이 죽을 고비를 한번 많이 넘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사실은 삼천포서 여수 가는 배를 한번 탄 일이 있었어요. 배를 타기 전에 제가 이제 이 보고알을 한번 먹은 일이었습니다. 생선의 보고알. 생선. 보고알을 먹으면 죽는 줄 모르고 3시 배를 타기 전에 점심을 안 먹이에 보고알을 먹었었는데 주인이 있고 꼬부랑 할머니가 한 번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었는데 내가 뭐 할 줄 이거 배가 고프니까 갓 잡은 보고국을 갖다가 그거 좀 끓여주세요. 그랬더니 양념장 끓여주세요.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넣어가지고 끓여주세요 했어요. 그래 제가 보고알을 한 숟가락 먹고 다음 또 먹으려니까 아깝지만 배가 기적 소리가 났어요. 배가 타자마자 복통이 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막 소리를 지니까 선장도 의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선장도 의사도 와서 진찰해 보더만 뭘 먹었느냐 그래. 보고알을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이 배 안에 송장 하나 치우게 생겼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손이 말이야 시커먼 독이 퍼져가지고 손이 시커멓더라고요. 손목에 손이 시커먼 독이 퍼져 숨이 이 까딱 숨 넘어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숨 넘어간 소리를 이게 사실은 중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죽어서는 안 되지, 안 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이 대종경 시시품 1장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죽을 경우에 부닥치더라도 진심으로 지은 죄를 참여하고 앞으로 선을 맹세한다면 하늘의 힘을 빌수도 살 수 있다는 법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와중에. 그래서 기어서 제가 이제 기둥뿌리를 하나 배 안에 하나 잡았어요. 잡고 몸을 못 가누니까 배가 아프고 이래가지고 막 잡아서 법신부려 무사히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참여를 하니까 국민학교 1학년 때 할머니한테 연필 산다고 돈 1원 달라고 하는 거짓말 한 가지도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드러나고 참여를 어떻게 했어요? 법신부리요. 이 우주에 다박 차이는 법신부리요. 생장약도 하는 법신부리요. 이 자리에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진리 일꾼이 되겠습니다. 진리 시킨 대로 진리 일꾼이 될 테니까 무조건 살려주세요. 내가 도저히 창가도 한 번 못 가고 이 자리에 죽어도 되겠습니까? 살려주시라고 간절히 애원을 했는데 무엇이 기적소리가 부흥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내 주위에 와 있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참 젊은 애가 얼굴은 멀쩡한 애가 말이야 안 됐다 흐릴 거 전부 돌아온 사람을 취급을 했어요. 근데 말짱했어요. 기도 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참 무한하구나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고 한 번은 또 이 연불산매에 제가 한번 갔다 온 이야기를 연불산매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출판사하고 적고 현대건설 들어가서 일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도 모욕을 하고 이 들녘에서 일어서면 반야신경을 애웠어요. 9등을 했는데 한 거예요. 근데 홀연히 이제 떠오르는 생각이 불자야 듣느냐 말이야. 청생에 불러 살리고 울면서 저 소리가 들리. 우리 성가 노래 소리가. 성가에 들리는데 그때 이 연불산매 속에 우리 대산종무사의 멜자리가 구경처가 대정멸군 대통령 반자문 대통령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이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삶에 매달에 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게 회사를 경영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체험 속에서 이 기도하고 연불 하면서 그렇게 결국 우리 원불교 신앙 또 정신 수양 수행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수행의 힘을 통해서 신앙의 힘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특히나 생사의 고비를 또 넘겨서 정말 진리를 전하는 그런 전법 사도로서 살겠다는 그런 결심도 하는 기회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사님의 이 체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학창 시절 처음 들었던 교무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실행하려고 꾸준히 신앙하고 수행했던 올곧은 어떤 정성의 길, 그게 공사님의 어떤 삶의 표준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공사님과의 이 신앙 수행 체험 이야기는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이어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금까지 진주교당 공산 김법선 교도와 말씀 나눴습니다. 공사님의 특별한 삶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